증시 전망에 이어서 이번엔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연휴에 있었던 미국 대선 TV 토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쳤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전까지 그동안의 그 달러 흐름을 한번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달러는 사실은 미국의 기술주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때문에 조금 소폭 반등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 달러 자체가 추세적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조금 변동성 구간 안에 여전히 조금 있다라고 좀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확인되면서 증시나 외환시장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예, 예. 그런데 확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시적으로 달러 값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예. 강세를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달러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오히려 상승가, 채권 가격이 하락한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확진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보면 지금 거래되고 있지만 달러 자체가 약세를 사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각에서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10월 대선 전에 큰 이벤트 때문에 이제 대선 결과 뒤바뀌는 이러한 서프라이즈로 좀 평가를 했었는데 네. 실제 미치는 영향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특히 과거에 보더라도 63년에 힐 대통령 암살 사건이 있었을 당시라든지 또 81년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총격을 받았을 당시에도 보게 되면 네. 금융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변동성을 사실 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 이벤트 정도로 사실은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변에 그런 총격 같은 일이 발생했어도 실제 시장의 움직임은 아주 단기적인 거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관심은 지난 1차 TV 대선 토론이었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예.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는데 예. 그것은 어떻게 외환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을까요? 아직 그 대선 여차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입원을 한 상황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시장이 여전히 조금 누가 당선이 될지 확신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측면에서 환율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방향성을 좀 갖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 확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많이들 이제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바이든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당선 확률도 사실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그 달러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세 요인들이 좀 강화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예측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약세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네. 제 판단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됐을 경우 결국 미중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좀 달러에는 약세 요인이 아니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달러는 약세 요인이 될 것이다. 미중 갈등 완화. 또 다른 요인 같은 건 있습니까? 달러 요인이 약하게 되는 이유.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공약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 자체가 재정 정책에 상당히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공약을 보게 되면 4년간 2조 달러의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계속 경기 부양책과 관련돼서 공화당보다 사실은 더 좀 큰 규모의 어떤 재정 부양책을 사실 계속 준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 그러니까 재정 수지 적자 폭 자체가 상당 부분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네. 우려감 이러한 것들이 좀 달러의 어떤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워낙에 돈이 많이 풀렸고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달러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 예. 달러 패권은 끝난다. 그렇게 예. 전망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도 그렇게 전망을 했다는데 예. 박상현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가듯이 전망하신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당장 달러의 어떤 패권 자체가 흔들리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미국 경제고요. 특히 뭐 기술자와 관련된, 뭐 IT와 관련된 쪽의 어떤 산업 주도권을 사실 미국이 계속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달러와 관련된 시스템, 뭐 우리가 은행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결제 시스템 모든 것들 자체가 다 지금 달러로 자체로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사실은 달러 가치 어떤 폭락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은 커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네. 미중 간의 이러한 기술 전쟁을 통해서 뭐 중국이 뭐 궁극적으로 승리를 했다, 뭐 이러했을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네. 그것은 이제 상당한 좀 시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미국 경기가 뭐 갑자기 이제 뭐 더블 딥이라든지 뭐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직면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 사람들이 이제 달러 수요를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는, 안전자산 수요 자체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락할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달러의 어떤 약세 기조 자체가 내년에도 사실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로치 교수처럼 달러가 이렇게 폭락할 거라는 데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고, 만약 예, 예, 바이든 예. 후보가 이긴다면 전반적으로 달러 값은 약세 계속 조금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예, 계시군요. 예, 예. 만약 이렇게 달러 값이 떨어진다면 그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금리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예. 그런 거에 대비해서 금이라든지 은 같은 귀금속 투자를 늘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가 뭐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달러 값이 떨어지면 결국 이제 그 대체 투자 수단으로 이제 금은을 사실 제한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달러 값 자체가 뭐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뭐 또 다른 어떤 그 대체제로서 이제 금값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그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과거하고 조금 뭘까요, 좀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화된 부분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해서 당장 뭐 인플레 압력이 뭐 거세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오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금 가격 자체가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에 좀 그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네. 좀 저희가 이제 달러와 흐름과 더불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연말 연초 되면 이제 백신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 백신이 개발이 돼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보급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요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사실은 조금 이제 흡수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유동성이 흡수가 될 경우에는 사실은 뭐 달러도 사실은 뭐 약세 기조를 주춤할 수 있고, 또 각종 상품 가격에 들어갔던 어떤 자금들 자체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달러 값이 아주 폭락하지 않는 이상 금 가격 자체가 뭐 급등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보급화되고 예, 그럴 경우에 그 영향을 좀 주목해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예, 예. 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원화값은 달러 약세로 이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위안화에 연동이 돼 있는 모습인데, 우리 예. 원화 가치가 위안화에 연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 특히 경제 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대중 그 의존도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나 홍콩을 다 합친 비중 자체가 거의 한 40% 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국 경기 흐름과 사실은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원화 위안화 간의 이러한 동조 현상이 상당히 조금 좀 강화되는 어떤 그러한 추세인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이나 위안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이머징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중에 대표적인 어떤 자산군에 속한 데가 바로미터라고 하고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위안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 자체는 전반적인 자금들 자체가 이머징 시장으로 사실은 많이 들어온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원화도 사실은 이제 같이 흐름이 위안화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화값이 오르면 보통의 경우에 뭐 수출 기업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수출 경쟁력이 예, 예. 떨어진다,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데 안 좋을 거다 이러는데, 오늘 현대차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예.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예전과 다릅니까? 아닙니까?
물론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가 하락했을 경우는 당연히 뭐 기업의 어떤 채산성이라든지 수익성에 사실 좀 부담이 줄 수밖에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환율 흐름 자체가 지금 1,160원대인데 사실 코로나 이전 수준, 그러니까 직전 바로 수준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채산성 자체는 상당히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준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져 만약 1,100원 초반대 이러한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기업의 수익성에도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어떤 수출 쪽의 이제 주력 상품 자체가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든지 IT, 뭐 자동차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환율 흐름에는 다소 조금 둔감한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전반적으로 기업 전반적으로 뭐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생산성 자체가 다 악화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산업군별로 좀 차별화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 자체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환율이 기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예, 해외 예. 투자자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연초에 연말 원달러 환율을 어느 정도 전망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전망치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사실 뭐 연초로 이제 조금 돌아가 보면은 사실 좀 연말에 한뭐 1,100원 초반대로 사실은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 근데 그 연초 자체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네. 부분들이고요. 제가 연초에 사실은 좀 원화의 어떤 강세 또 원달러의 하락을 전망한 부분은 미중 갈등 자체가 조금 완화될 거로 사실은 기대를 해서 사실은 그러한 전망치를 냈었는데요. 네.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자체는 미국 대선 결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 뭐 코로나 백신 개발 문제도 사실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 지금의 어떤 판세로만 놓고 봤을 때 좀 바이든 후보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네. 현재 연말 원달러 여론조사만으로만 본다면 원달러 환율 자체는 좀 완만한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연말 환율 수준은 한 1,140원에서 한 50원 정도 수준 정도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40원에서 1,150원이면 지금 수준에 비해서 아주 소폭 환율이 떨어지는 거네요. 예,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뭐 정상화됐다고 사실 얘기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하의 어떤 수준 자체는 사실 좀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뭐 완만한 하락세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아직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혹시 뭐 전혀 다르게 훨씬 예. 원화값이 강할 것이다. 환율이 툭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은 없습니까? 글쎄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뭐 1,100원 초반대까지 예상하는 쪽은 사실은 이렇게 거의 제가 전망치를 좀 본 적이 좀 없고요. 이제 물론 네.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이 사실 좀 있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스티븐 노치가 말한 대로 뭐 달러 가치 자체가 이제 급락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 또 중국이 또 위안화 절상폭 자체를 뭐 확대한다든지 뭐 이러한 좀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전망한 수치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뭐 사실 그 이하 수준을 좀 전망하기에는 사실은 아직은 조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